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3일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21분 되겠습니다. 자, 파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병원을 다녀오느라 오전에는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18,27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19,000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줬지만 결국은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뒷심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 상황이 뭐 연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그런 시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18,000원 선을 잘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저점들을 잇는 우상향의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각도가 뭐 워낙에 완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8,000원 선을 좀 잘 지지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18,000원 지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 한번 볼게요. 시간의 거래 마감이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고 마감을 했는데 참, 네.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좀 추세 자체가 이렇게 좀 꺾여 내려오는 우하향 추세다라고 봤을 때 여전히 18,000원 선, 자, 잘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세를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여러 가지들을 좀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또 해드려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파네시아, 네, 파도의 자회사 이음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인지. 이 보시면은 이 파네시아, 이음, 제품 개발, 총력전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파네시아가 내년 하반기에 고객사에 이제 이 CXL 3.1 스위치 칩에 대해서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 내용이죠. 내년 하반기. 지금 이음 같은 경우에는 CXL 3.0 스위치 칩을 26년도 하반기나 돼야 지금 또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네시아가 좀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3.1 기반 스위치인데 자, 일단은 파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 등 대규모 AI 응용을 처리하기 위한 차세대 데이터 센터 구조를 설계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다르죠. 파도의 자회사 이음 같은 경우에는 CXL 3.0 스위치 칩을 소형 언어 모델 이쪽으로 이제 공략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의 파네시아라고 한다 했을 때는 소형 언어 모델은 이제 이음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CXL 스위치가 다양한 종류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서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드려왔었던 그리고 보여드렸던 바로 요 내용 되겠죠. 잠깐 좀 올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CX의 스위치가 다양하게 이제 설계가 되고 탑재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제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되는 퓨처 메모리 앤 스토리지 2024. 여기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SSD 컨트롤러와 CXL 솔루션을 공개하겠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또 메타와 웨스턴 디지털과 함께 기조 연설까지 진행한다고 하죠. 결국은 파도는 기술력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장에 대한 논란, 실적에 대한 논란과 쇼크가 있어서 그런 거고 집단 소송과 SK 하이닉스 압수수색, 사법 리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지 기술력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것이고 작년 반도체 업황에 큰 피해를 봤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HBM에 이어서 역대 최대를 기대를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역시도요. 지금 이 HBM도 HBM이지만 SSD 등 낸드 수익성 개선에 이 실적 효과가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엄청나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전 세계 D램 낸드 매출은 75%, 77% 증가했다라는 것이고, 낸드 매출이 이제 D램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의 이 모건 스탠리 전망 자체가 내년 되면은 낸드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목표 매출, 이런 기대 매출들을 상향을 시켰다라는 거죠. 좀 한참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더 올려야 되네요. 워낙에 뭐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죠? 내년 예상 매출을 무려 61.7% 상향 조정했어요. SK 하이닉스. 내년에는 낸드가 더 좋아진다라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 데이터 센터의 증가가 SSD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2기, 2분기에 어떤 K반도체 왕의 귀환일 것이냐 지금 굉장히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파도 역시 꾸준하게 회복을 할 것인지, 이미 수준은 전년 대비 초과 달성했잖아요. 앞으로 회복은 파도의 주요 키워드가 반드시 될 겁니다. 꼭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얘네가 받아야 돼요. 기업 실사 전면 공개하면서 최근 손익은 누락시켰다라고 하잖아요. 주관사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파도 사태에 대해서는. 뭐 과태료 물고 말겠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기술 특례 상장이든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본격적인 이제 CXL 시장도 개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번 달 역시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매수매도 내가 정확하게 타점을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구독해 주시는 분들 역시도 상단의 번호로 구독 문자 한 번씩 남겨 놓으시면은 상승 종목 매일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실, 그리고 매일같이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대선이죠. 4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를 했고, 해리스 부통령이 거의 뭐 차기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만 하루 기준으로 1125억 원이 모금됐다고 하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 후원금이라고 하네요. 네,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위한 대의원 과반 확보,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숫자를 과반 이상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 해리스로 가는 모습인데,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오차 범위 이내 여론조사, 네, 접전이라고 합니다. 접전.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도널드 트럼프의 이번 피격 사건, 본인은 일단은 귀를 스쳐가면서 살아났지만 그 뒤에 있었던 소방관이 결국에는 순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효과가 극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사퇴하면서 카말라 해리스, 지금의 부통령이긴 하지만 미국계가 아니라 남미계, 아시아계,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토종 미국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이미 어느 정도 뭐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민자들,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이 이민자들에게 아이디 카드를 지급해서 투표할 권리를 줄 계획이라고, 또 이런 또 계획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전히 접전이고 끝날 때까지는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쉽게 예상할 필요도 없고 결국에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래도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되는 게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뭐 명백한 사실인 만큼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파도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18,000원 선을 잘 유지하면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이탈 없이 18,000원 선을 좀 잘 지켜주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주목을 해보고는 있지만, 애초에 뭐 1분기와 2분기 실적은 우리가 기대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1분기도 뭐 20억대 실적이 나왔죠. 2분기 역시도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2분기 후반 때부터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본격적인 어떤 실적은 3, 4분기에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실적만 잘 회복이 되면서 앞으로 또 수주 역시도 꾸준하게 늘어난다면, 네, 분명히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우상향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9월 정도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달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고, 이번 7월에는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미국과 같이 추가적인 인하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월에 우리 한국중앙은행 역시도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와 함께 미국 대선 역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증시에 한번 또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대하시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하반기 대시세 종목 아직까지 참여 안 하셨다면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시장 역시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면서 파도 역시도 19,000원 선을 다시 한번 도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